예, 그 집주인은 집주인 나름대로 그리고 세입자는 세입자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겠지만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해서 보증금을 못 준다라는 말은 법적으로 유효한 주장이 아닙니다. 안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고 네. 특히 또 이사를 나가야 한다고 통지를 했잖아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줘야 된다.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못 준다. 버티는 거죠. 아까처럼. 네. 배째라. 그럼 이럴 때 임대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뭐예요?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럴 때는 사실 소송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전에 간이 절차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시간과 비용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소송을 하게 되면 네.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데요. 아이고. 네. 예, 이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면 시간도 2달 정도, 아. 길어도 3달 정도면 이제 조정이 되고 네. 그리고 또 비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1억 원 미만일 때는 10,000원, 그리고 5억 원 미만일 때는 2만 원에서 아, 3만 원 그래요? 정도로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조정이기 때문에 네. 그 세입자하고 집주인이 합의를 해야지 이제 이걸로 종결이 되는 것이고 네. 만약에 집주인이 나는 조정에 합의하고 싶지 않다라고 거부를 하면 조정이 아예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정이 강제력은 없는 거네요. 조정에도 강제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부를 하지 않고 네. 조정으로 잘 이행이 되는 경우에는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네.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정이 되었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네. 그 조정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으로 경매 등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단지 나는 조정에 응할 수가 없다라고 집주인이 얘기하면 네. 조정이 안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아하, 경우에는 그러면-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아. 없습니다. 다른 방법. 네. 다른 방법이라는 게 혹시 소송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 본안 소송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소송으로 가기 전에 네. 지급 명령 신청이라고 해서 간이한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법원에 보증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점을 계약서를 첨부를 해서 입증을 하고 그래서 법원에서 지급명령 신청이 이제 결정으로 인용이 되면 네. 그것을 집주인에게 보냅니다. 네. 그리고 집주인이 그 결정문을 송달을 받고 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그대로 확정이 되어서 네. 확정 판결과 동일한 그러니까 판결문을 받은 것과 똑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지급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경매나 뭐 네.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전에 만약에 이사를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그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보증금을 달라고 할 때 이제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라는 것은 원래 그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네.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이사를 할 때 전입 신고를 하고 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그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요. 네, 요건 그 옛날에 동사무소라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가면 돼요. 예, 네.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이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 신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건데 만약에 이사를 나가야 되는 경우에는 네.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요건이 없어지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사해서 새로운 곳에 또 전입 신고를 해야 될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제 그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임차권 등기이건 어디서 해요? 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할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법원. 이건 이제 여러 가지 효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제 세입자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임차권을 보호받는 효력도 있지만 예. 한편으로는 이게 등기에 기입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임대인으로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도 굉장히 세입자들이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임대인이 돈을 잘 안 돌려주나 보네라는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임대차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저해 요소도 되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하는 것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임차권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때 여기서 나가버리면 영영 못 받는다. 그러니까 눌러 앉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갈 건 나가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 네, 맞습니다. 요거를 법원으로부터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 권리가 그대로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등기에도 기입이 예. 됩니다. 그다음에 집주인이 뭘 해서 2주 안에 이의 신청이 안 되면 네. 뭐 그대로 이행이 된다 그랬는데 예.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면 네.
그러면 이제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소송을 하기 전에 간이한 절차로 해결하려는 절차였기 예, 때문에 예. 네. 지급 명령 신청을 했는데 예. 집주인이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하면 예. 이제 정식 소송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민사 소송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서로 어려워지네요. 1년씩 막 이렇게 끄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1년씩 걸리고 또 이제 판결을 받더라도 그것으로 경매 등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이 또 소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아니 이제 이사를 빨리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소송을 가서 그렇게 기간이 길어지면은 이사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급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염려들을 하시고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쟁 조정 사례들을 보면은 음. 세입자하고 그 집주인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조정을 시도했지만 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어려운 경우인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일단 세입자는 빨리 이사를 가서 거기서도 보증금을 치러야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으니까 네. 조정으로 이제 잘 종결되는 경우들이 아주 네. 많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못 주겠다고 우기면 그 사실은 임차인이 이제 돈들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1년 이상 끌 수가 없어서 초조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네.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아주 일부의 나쁜 네. 이런 분들이 그걸 이용해서 올해 못 끌어, 얘 소송 못 가, 이러고 안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이거 참 답답한 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소송이 들어가면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마음의 준비나 뭔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일단 소송을 대비하시려면은 내용 증명을 보내서 그 이제 더 이상 임대차를 하지 않겠으니 나에게 보증금을 달라라는 이제 통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네. 이거는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 내용 증명에는 특별한 어떤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돌려받을 보증금의 액수와 돌려받을 계좌 이런 것들을 기재하셔서 내용 증명은 똑같은 문서를 3통을 일단 네. 출력하거나 복사하신 다음에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 우편으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네.